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15년 필답형 1회차 해설 보건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하이니의 재해 예방 대책을 물어봤네요. 자, 5단계 중에서 5단계 중에 2단계는 무엇인지 작성하라 물어봤고요. 안전 대책 3 관련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하이니의 재해 예방 5단계 중, 자, 2단계는 뭘까요? 2단계는 사실의 발견이죠. 사실의 발견. 그리고 안전 대책 3에 관련 작성하시오. 안전 대책 3는 기술, 교육, 관리입니다.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엔포스먼트라고 배우시면 되는데 굳이 영어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작성하시고 무관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번에 나왔네요. 자, 1번 안전보건관리체제이고요. 2번 안전보건교육, 3번 시설, 4번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4가지 중에 2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에 준수사항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건은 법령이겠죠. 보시죠. 1번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2번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할 것. 3번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서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번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번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1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6번이죠.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주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이 6가지 중에 2가지를 작성하시면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건설기능진흥법 시행령상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것 역시나 법령이죠. 바로 답안을 보시죠. 1번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번 사고 발생의 경위, 3번 조치사항, 4번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건설사고가 발생 알게 된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아까 말했던 답안과 동일하겠죠?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 자, 여기서 비교되는 문구가 있죠. 이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게 힌트겠네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답이 좀 틀립니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 그리고 조치 및 전망, 그리고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답안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해 놓으신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대한 색채 기준을 다음 표 안에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표지의 종류를 물어봤고요. 자, 해당 표가 나왔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했던 문제였는데, 자, 금지 표지에 대해서는요, 자, 바탕색을 물어봤고요. 자, 바탕색에서 가로가 나왔죠. 이거 바탕색으로 알고 있는 흰색이 되는 거겠죠. 자, 그 기본 모형 물어봤고요. 기본 모형 여러분들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지시. 자, 지시 표지는 바탕색이 파란색이고요. 그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 녹십자에 대한 걸 물어봤네요. 자, 바탕색은 흰색이고요. 그 기본명 역시나 녹색입니다. 녹색. 그리고 관련 부호 및 그림도 역시나 녹색입니다. 자, 그리고 안내에 대해서 또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땡땡땡은 녹십자, 세안장치, 비상구, 들것 등을 제외한다. 이거를 제외하고 바탕색은 무엇이냐? 바탕색은 녹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입금지를 물어봤는데요. 자, 출입금지의 글자는 무슨 바탕에? 이건 흰색 바탕이죠.
흰색 바탕에 흑색이 되는 거고요. 그 글자는 적색이 되는 겁니다. 자, 해당 문제는 해당 표를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암기를 해놔야지 해당 표에 대한 거를 적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보건 표지는 지금 아래에 링크 나옵니다.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깜지노트 버전의 안전보건 표지를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만 하시면 되니까 가입을 하셔가지고 안전보건 표지 깜지노트를 무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해당 깜지노트를 무한대로 써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종 시설물을 다음 보기 중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좀 법령을 암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연장 500m의 교량. 맞네요. 그 연장 500m의 교량이 되는 거고요. 그 2번. 연장 100m인 터널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페이크가 있었습니다. 1000m입니다, 1000m.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3번. 철도 교량의 고가교가 물어봤죠. 철도 교량의 고가교는 맞습니다. 저수 용량 500만 톤 댐을 물어봤는데요. 저수 용량 500만 톤 댐이 아니고요. 저수 용량 1천만 톤 댐이 이거 틀린 거고요. 그리고 16층 공동주택 물어봤죠. 16층 공동주택. 16층 공동주택 역시나 틀렸습니다. 이거는 21층 이상이 돼야 합니다.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그 항만 관문 이것도 역시나 맞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연장 500m 교량, 철도 교량 고가교, 항만 관문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특이하게 됐습니다.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답안은 1, 2, 3이라고 주어져 있었답니다. 세 개를 쓸 수 있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자, 7번.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강목의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대상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문제는 자주 나오죠. 그것도 역시나 최다빈출 중에 하나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최다빈출. 자, 답을 보시면, 자, 1번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2번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의 구조물, 3번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번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per 제곱 이하인 구조물. 제곱입니다. 제곱. 자, 5번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6번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입니다. 해당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는 잘 정리해 놓으시면 또 나왔을 때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터널 공사에서 터널 작업면에 적합한 조도 기준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2023년에 바뀌었죠, 법령이. 자, 보시면 이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작업 구분의 막장의 기준은 70럭스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터널 중간 구간은 50럭스 이상, 터널 입출구 및 수직구 구간에는 몇 럭스 이상, 이거는 30럭스 이상입니다. 이건 해당 표로 암기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표만 암기해 놓으시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이건 25년 1회차 때 신출로 나왔던 문제네요. 신출. 자, 고정식 기계 운반 하역 기준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실시간 복원할 때도 굉장히 애먹었던 문제입니다. 자, 가마 올리기 작업 시 지면과 몇 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였다. 이거는 5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였다가 되는 거고요. 자, 매단 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거는 2m 이상입니다. 2m 이상 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거 해당 관련된 법안 보시죠. 자, 지금 바로 딱 나오시죠.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제2절에 제15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마 올리기 작업범에서 3번의 내용 보시면 가마 올리기 작업 시 지면과 약 5cm 떨어진, 지면과 약 5cm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안은 5c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절 운전의 제16조의 내용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단 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몇 미터 이상 해야 한다? 자, 이거는 4번의 내용이죠. 최소 이격거리를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출이었던 문제인데, 뭐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문제라서 아마
틀리신 분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보고는 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신출이 나왔으면 이제 우리한테 기존 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철거 공사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조건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고 쉬운 문제죠. 자, 풍속, 강우량, 강설량을 물어봤고요. 자, 풍속은 10m/s 이상인 경우, 저 강우량 1mm/hr 이상인 경우, 자, 강설량 1cm/hr 이상인 경우인데, 자, 제가 여기서 잠시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강우량은 1mm죠. 1mm. 1mm/h이고요. 자, 강설량은 1cm/h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 또 10, 1 이렇게 외워버려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뒤에 붙어 있는 단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단위가 만약에 답안에 다 적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숫자만 적으면 되겠지만 이게 안 적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단위에 대한 중요성을 아셔야 합니다. 단위를 꼭 외워라. 제가 꼭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운반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하물을 인양할 때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하물을 인양할 때라고 물어봤죠. 답은 바로 알려드릴게요. 1번. 인양물체의 무게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면 인양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는 평균 무게와 최대 무게를 실측해야 한다. 자, 2번. 인양물체의 무게를 어림잡을 때에는 가볍게 들어 개인의 인양 능력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인양해야 한다. 3번. 인양할 때의 몸의 자세는 다음 강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 4번. 한쪽 발을 들어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것. 그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할 것. 그 무릎은 직각 자세를 취하고 몸은 가능한 인양물에 근접하여 정면에 인양할 것. 그 7번. 턱은 안으로 당겨 척추와 일직선 되도록 할 것. 8번. 팔은 몸으로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수평 거리를 짧게 할 것. 9번. 손가락으로나 인양물을 잡아서 나뉘내며 손바닥으로 인양물 전체를 잡을 것. 10번. 체중의 중심은 항상 양다리 중심 있게 하여 균형을 유지할 것. 12번. 인양하는 최초의 힘은 뒷발 쪽에 두고 인양할 것.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에 대한 내용은 몸에 대한 다음 강복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 이거는 법령의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패스를 하고 이 내용은 패스를 하고 1, 2, 4, 5, 6, 7, 8, 9, 10, 11 총 10가지 되겠네요. 이렇게 10가지를 외우시면 될 듯.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인양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평균 무게와 최대 무게를 실측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철근 같은 거를 이제 크레인을 옮기든지 아니면 뭐 인양을 할 때, 근데 그게 다 철근의 무게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의 평균 무게와 최대 무게를 실측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양중에 대한 하중 계산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운반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7조와 제8조의 내용입니다. 자, 제7조는 인양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8조는 운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차이를 인양은 보통 물건을 들어 올린다는 거겠죠. 물건을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층에서 2층으로 아니면 뭐 2층에서 뭐 3층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운반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차이를 알려드냐면 화물 인양할 때의 준수사항과 운반할 때의 준수사항은 답안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운반하역 표준안전 지침 제7조의 인양 내용과 제8조의 운반의 내용 여러분들 꼭 구별을 해 놓으셔야 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건설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지도계약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3가지를 작성하시오. 제외되는 공사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그러니까 두 번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당 공사. 3번,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4번,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법을 알려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59조에서 첫 번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6주와 연결되지 않는 선, 그리고 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 선임,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고 우리가 건설안전기사를 공부하고 있다면 무조건 알아야 될 내용이었죠. 첫 번째, 낙하물 방지망. 그리고 2번, 수직보망 설치. 그리고 3번, 방호선반의 설치. 그리고 4번,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그리고 5번, 당연한 거겠죠. 보호구의 착용입니다. 이 5가지 중에 4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지원,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해당 사업장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번,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번,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마지막 4번, 화학적 인자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더 많이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교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5년 필답당 1회차 건설안전기사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실시간 영상도 찍었지만은 건설안전기사가 1회차에 굉장히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균 점수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